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중소기업 R&D 지원 사업 정책 방향을 설명해 드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남기동 사무관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저희 R&D 지원 개요, 지원 성과, 달라지는 점, 22년도 주요 사업, 기타 안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중소기업 R&D 사업의 총 예산은 1조 8,338억 원입니다. 21년 대비 1,109억 원이 증가하였고요. 역대 최고의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기업 주도형, 협력형, 정책 목적형으로 구분이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전략 분야, 전주기 성장 지원,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고요. 전략 분야로서는 한국판 뉴딜, 지금 2.0 버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린 뉴딜 유망 기업이나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등 이런 기존의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선도 모델, 넷제로 기술혁신 개발 사업 등 신규 사업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이나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과 R&D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3 사업, 저희가 앞으로 신사업군인데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미래차 등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원할 그런 분야와 소재 부품 장비 분야도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기 성장 지원 파트에서는 기업의 그 성장 주기별로 초기 도약 성숙 단계로 좀 구분이 되어서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개발 사업, 이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협력형으로는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 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태계 조성 파트에서는 저희가 올해 신규로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 사업과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규제 자유 특구 실증 기반 조성이라든가 산단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들, 그다음에 현장 맞춤형 방역물품 R&D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특화되어서 저희가 R&D 사업에 이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2년도에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책 방향으로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적시적소의 중소기업 R&D 지원,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과 창의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적시적소의 중소기업 R&D 지원은 저희가 이제 평가의 어떤 적합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좀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기반의 기술 개발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R&D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였고요. 그다음에 성장 동력 확보 측면에서는 ICT 분야라든가 그린 에너지 분야, 소부장 분야 등 미래 전략적 저희가 육성해야 될 그런 산업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R&D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 뉴딜 촉진 등 전략산업 육성은 한국형 뉴딜이 1.0에서 2.0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저희가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R&D 사업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R&D 사업, 저희가 중소기업 R&D 지원이 단순 기업의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R&D 개발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든가 최근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코로나 관련 진단키트 개발, 이런 것들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R&D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 관리는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본부처 R&D 통합관리 시스템 아이리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인 SM텍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 관리를 했고 사업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본부처 R&D가 통합이 되면서 이런 빅데이터 기반의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일부 업체가 있는데요. R&D의 어떤 부정사용 때문에 저희 이제
기업 이미지를 좀 나쁘게 하는 저희 R&D 사업에 좀 저해 요소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정사용 근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도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적시적소의 중소기업 R&D 지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저희가 중소기업 중에 R&D 역량이 높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평가 지표에 연구개발 역량을 추가로 신설을 했고요. 약 15점의 배점을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그 기술분류 체계를 세분화해서 해당 R&D에 적합한 평가위원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과제 선정 및 관리 체계도 실집행 연구 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연구 및 집행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기업 실집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도 좀 개선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지금 민간 투자 R&D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정부 R&D에서 좀 탈피해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스스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형이라든가 민간 투자 연계형이라든가 뭐 팁스, 뭐 공동 투자형 이런 R&D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거기에 맞춰 매칭 방식으로 해서 R&D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좀 나와야 되고 국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소부장 문제,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빅3 분야, 향후에 우리가 고성장이 기대되는 이런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기후 환경, 환경 이런 그 변화에 우리가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들을 개발할 그런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 분야에 대한 예산이 뭐 550억 원,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도 232억 원, 그다음에 빅3 분야도 한 434억 원 정도, 에너지 분야 이쪽 분야도 464억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중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파트인데요. 지금 한국형 뉴딜 2.0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역에 있는 그 유망 기업들 성장을 저희가 성장을 위해서는 스타기업 육성이라든가 지역의 주력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R&D를 집중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R&D를 지원하고 있고요. 2020년 11월에 지금 지역 주력 산업으로는 약 48개의 그런 산업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산학연 거점 기관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처음에 R&D 기획, R&D,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제 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산학연 콜라보 사업에 있어서는 매칭기관 트랙을 신설해서 이런 어떤 매칭기관이 검증한 유망 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좀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업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아이콘을 통해서 연 2회 정도의 과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형 R&D 연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개편을 또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저희가 R&D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자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R&D 전담은행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2022년도에는 약 500억 원 규모, 그 다음에 그 어떤 시설 운전 자금의 저리 융자 파트에서는 1.2조 원 규모로 저희가 이제 그 자금 예산도 확대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R&D에 성공한 다음에 사업화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한 100여 개 정도의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을 선정을 해서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기타 뭐 어떤 그 판로 지원을 저희가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창의 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 밀착형 이런 R&D 사업도 저희가 중요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중소기업들에서 R&D를 통해 기업 성장과 더불어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부정사용 근절 강화는 저희가 예방 점검 제재 체제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R&D 사업 참여할 때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서 참여를 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올해부터 범부처 R&D 통합관리 시스템 아이리스가 구축이 돼서 지금 오픈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 신개발 사업, 창업성장, 상용화 등 저희 메인 사업들은 작년 말에 이미 공고가 돼서 SM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접수를 이제 받을 예정에 있지만 기타 사업 올해부터 이제 공고되는 사업들은 아이리스를 통해서 사업 공고가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외에도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어떤 절차라든가 그 규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간소화 추진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희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에 이제 각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이제 들으신 다음에 우리 기업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올해 기업 성장, 기업 어떤 기술 발전에 기술 발전을 도약하는 데 있어서 좋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22년 R&D 세부 사업 설명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진흥원 곽후근 실장님께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소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개별 사업 담당자께서 답장을 올려주실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곽후근 실장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1차 설명회를 했고요. 그때 들으신 분들의 의견이 새로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 사업들은 좀 더 올해 달라진 것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올해 이제 새롭게 신설된 사업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사업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중소기업 R&D 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기업 혼자 하는 기업 주도형 사업이 있고요. 기업과 산학연, 기업과 기업 간 협력을 하기 위한 협력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정책 목적형 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정책 목적형 사업이 굉장히 많은 신규 사업이 늘었고 예산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1차 설명회 때 올해 달라진 내용이 가장 큰 걸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제대로 된 과제를 뽑아서 제대로 관리한다. 이게 올해 가장 큰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책 목적형 사업이 대표적인 그렇게 제대로 된 과제를 좀 뽑아서 성과도 한번 제대로 내보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목적형 사업에서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277억 원 중에 신규 과제에 1,74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중소기업 R&D 사업 중에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창업 후 어느 정도 성장 단계에 이른 기업들이 좀 더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도 상당히 좀 크고요. 4년에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대형 사업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 사업들 보면 6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다시 크게 2가지로 먼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 분야를 지원하는 일반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분야를 지원하는 소부장 소득회계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분야를 먼저 나누시고 그 안에 초기, 도약, 성숙, 그래서 기업의 어떤 R&D 단계라든지 저희 지원 규모를 가지고 다시 3가지로 구분합니다. 가장 초기 단계가 시장 대응형 또는 소부장 일반 과제라고 저희가 표현하고요. 최대 2년에 5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저희가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과제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도약 단계 사업이 되겠는데요. 시장 확대형 과제 또는 소부장에서는 소부장 전략 과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대 2년에 6억 원까지 지원하고 디지털 그린이나 빅3 등 중점 전략 분야를 타겟팅해서 지원하는 품목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저희 제도전 과제, 그러니까 업력은 7년 넘었지만 그 매출액 20억이 안 돼서 좀 지원 공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질문이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저희가 제도전 과제라는 걸 형태를 운영을 해서
그런 좀 지원 공백을 해소하려고 저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성숙 단계인데요. 가장 이제 큰 규모로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 지원 분야도 단순히 내수 사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좀 대형 과제를 지원하는 게 수출 지향형 또는 소부장에서는 강소기업 100 과제가 되겠습니다. 최대 4년에 25억까지 지원을 하고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시장을 진출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7년 이내에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질문사항에 창업 10년으로 이렇게 창업기업 지원법이 개정이 됐는데 여기도 개정이 되느냐, 개선이 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법 개정이 올해 6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 시점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할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공고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역 사업이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초기 기업을 대상하는 디딤돌 과제와 도약 단계의 전략형 과제, 그리고 성숙 단계의 팁스 과제 세 가지로 구분되고요. 그 지원 한도도 보시면 최대 1년에 1.2억 원부터 최대 2년에 5억 원까지 차별하여 지원합니다. 먼저 디딤돌 과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R&D에 대한 첫걸음, 첫 번째로 수행하는 과제라든지 재창업 과제, 소셜 벤처 등 다양한 분야의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략형 과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중점 지원하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합니다. 그 팁스 과제는 독특한 게 먼저 민간 분야에서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9억 원을 투자해서 10억 원 정도의 제대로 된 기술 창업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R&D는 최대 2년에 5억 원까지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혁신 개발이라고 해서 좀 규모는 작지만 소상공인이 직접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약간 소규모 과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한도를 먼저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제는 1차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하는데 3개월에 1,450만 원,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개발하는데 2년에 4억 원 정도로 해서 중형급 과제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단순히 중소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대학 연구소나 민간 컨설팅 기업 등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생활혁신 개발 사업은 진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직접 대학과 연계를 해가지고 사업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R&D 과제를 지원하는데요. 진단하고 기획하는데 2개월에 500만 원, 그다음에 실제 R&D를 하는데 6개월에 3천만 원짜리 지원하는 소규모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 단독으로 하는 기업 주도형 사업이 되겠고요. 4번 사업부터는 기업과 기업 간 또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력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업인 상용화 기술개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표적으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과 네트워크형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매조건부 신개발 사업은 기업이 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면 수요처에서 사주겠다라는 구매를 조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구매처에 구매 동의서나 구매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내용을 보시면 구매 연계형이나 공동 투자형으로 구분돼서 이 협력 의사를 반드시 밝히고 그 개발을 제한한 과제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한도는 구매 연계형은 2년에 5억 원, 공동 투자하는 경우에는 3년에 12억 원까지 지원하는 중대형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사업은 구매처가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서로 모여서 새로운 융복합된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3개 이상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을 하는 사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획을 먼저 하고 그걸 통과한 과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R&D를 지원하는 이런 단계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기획에 있어서는 6개월에 3천만 원, R&D는 2년에 6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콜라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콜라보 사업도 과거에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행한 사업이고요. 중소기업이 R&D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순히 자금만 저희가 지원해드린 게 아니라 인력이나 인프라 같은 여러 가지를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주지만 좀 더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학과 출연연들이 같이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사업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대학과 같이 협력하는 산학협력사업, 그리고 연구소와 같이 협력하는 4년 협력 과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요. 이것도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2단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비 연구를 해서 이 기술 과제가 정말 시장성이 있고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테스트하는데 8개월에 5천만 원을 지원해드리고요. 그것을 통과한 과제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R&D를 위해 2년에 4억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산학협력과제와 4년 협력과제가 지원 한도는 동일하고 어떤 대학과 협력하느냐, 연구소와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산학연 콜라보 사업이 단순히 일회성 협력에 그치는 거 아니냐.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으려면 꾸준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필요한데 그런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플랫폼을 먼저 구축을 하고 그 플랫폼이 중심이 돼서 R&D에 대해서 기획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R&D 사업화까지를 일괄 지원해주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도 동일하게 산학협력 플랫폼과 산업협력 플랫폼을 각각 5개, 4개를 먼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고를 해서 한 2월 달까지 산학, 그러니까 대학을 먼저 5개를 선정하고요. 연구소도 4개 선정해서 이 대학과 이 연구소들과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는 과제를 다시 한번 2차로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공고할 때 이것도 동일하게 2단계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R&D 기획을 하기 위해서 4개월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실제 R&D를 위해서 2년에 3억 원, 산학협력은 2년에 3억 원이고요. 4년 협력 같은 경우는 2년에 4억 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사업은 해외 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북방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겟 시장과 원천기술이 명확합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북방 국가들이 갖고 있는 원천기술과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그것을 상용화한 다음에 다시 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대 2년에 4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성과 공유형 공통기술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시면 일단 타이틀만 봐도 공통기술개발이라는 데 가장 큰 초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기업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저희가 흔히 이제 범용기술이라고 하죠. 여러 기업이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확산시켜서 전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거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3단계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과제를 기획을 해서 어떤 기술이 이렇게 범용 기술성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그리고 그것을 사업할 수 있는지를 기획하게 됩니다. 최대 3년에 2천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실제로 기획된 과제들을 R&D를 통해서 2년에 10억 원까지 저희가 집중 지원하는 좀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결과물을 그 중소기업한테 이전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사업화 단계 지원에 1년에 1.5억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9번째 사업은 그린 뉴딜 2만 기업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기부가 올해 시행하는 사업 중에 가장 대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대 3년에 한 개 기업을 선정해서 30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30억 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R&D를 하는데 3년에 12.5억 원, 그 다음에 사업화를 위해서 또 동일하게 3년에 17.5억 원 해서 합쳐서 30억 원을 한 개 과제, 한 개 기업에 대해서 일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린 분야에 타겟팅을 해서 이 기업들이 정말 바로 즉시 조속한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R&D와 사업화를 일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린 뉴딜에 대한 정의를 저희 나와 있는 걸 꼼꼼히 보시고 또 사업별 공고문도 확인하셔가지고 이 과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말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사업도 신규 사업인데요. 중소기업 탄소 중립 선도 모델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형 뉴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인데 저희가 그린 뉴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만 보셔도 2년에 25억 원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이고요.
이렇게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한 개 기업에다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업종 내에서 공정을 좀 제대로 개선할 수 있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이 그 업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 3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 이 탄소를 다 배출할 수 있는 업종들을 좀 골라가지고 저희가 타겟팅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식료품 제조업이라든지 제지업, 금속가공업, 석유화학,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등 저희가 보기에는 탄소가 좀 배출이 많이 되는 업종을 타겟팅해서 어떻게 공정을 개선하면 정말 저희 이 탄소 관련돼서 시장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확산시키겠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번째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넷 제로 기술혁신 개발 사업이라고 하고요. 저탄소를 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들의 존재하는 중소벤처기업들과 또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들이 같이 코업을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이 적용 가능한 탄소 중립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컨소시엄을 이뤄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주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이 되고 공동기관은 공동연구기관들이 같이 협력형으로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한도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3년에 15억 원짜리는 품목 지정 방식이고 3년에 30억 원짜리는 지정공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공모 과제는 RFP라고 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할 건지를 정확하게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기술을 누가 더 잘 만들 수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는 과제들은 3년에 30억 원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부품 장비 전략협력 사업이고요. 작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신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년 차로 되는데 먼저 소재부품 장비 분야에서 기술력과 인프라 또한 인력들을 보유한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운영기관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이 운영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먼저 과제 기획을 하고요. 2단계로는 그 과제가 도출된 과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R&D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운영기관과 주관기관이 같이 소부장 분야의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하고요. 그게 지원 한도가 최대 2개월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기획된 과제들을 실제로 개발하는 데는 최대 2년에 8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3번은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명만 보면 정확한 타겟을 할 수가 있는데요. 테크브릿지라는 게 기보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기술을 중소기업들한테 이전하는 기술 이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이전 거래를 플랫폼을 통해서 실제 거래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후속 R&D를 최대 2년에 8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테크브릿지를 통해서 이전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정공모 형태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14번은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중기부 사업 중에 굉장히 오래된 대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중소기업들이 보시면 공정이나 공장이 굉장히 노후화되거나 그래서 생산성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서 실제로 일하시는 생산 인력들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성도 향상하는 동시에 그 재료 공정에 대해서 자동화를 한다거나 지능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종업원들도 그 노동 환경을 좀 개선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혁신형 R&D와 그다음에 현장형 R&D로 구분됩니다. 또 혁신형 R&D도 일반 과제와 다시 고도화 과제로 구분되는데요. 고도화 과제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국내 생산 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해외로 이전했거나 아니면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좀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국내에서 계속 다시 돌아오거나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대 2년에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지정공모 형태로 운영합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단계로서는 산학연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공정에 대한 좀 더 혁신적인 공정기술 개발을 하는 경우는 최대 2년에 2억 원까지를 자유롭게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좀 규모가 큰 사업 과제들과 봤을 때는 좀 작은 규모의 과제를 현장형 R&D라고 표현하고요. 중소 소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불량률을 감소하거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기술 중심으로 해서 최대 1년에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액 과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번 사업은 스마트 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서비스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ICT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의 전문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 ICT를 제공해주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해서 솔루션 개발 중소기업들의 갖고 있는 솔루션을 고도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업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다시 세 가지로 나눠져서 수요기업과 매칭하는 경우, 그다음에 공급기업 혼자 하는 경우, 그다음에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경우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한도도 최대 2년에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조 데이터 공동 활용 플랫폼 기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제조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 가능한 공통 활용 플랫폼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2년에 21억 원까지 상당히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대형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해야 될 거는 DNA라고 해서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활용해서 제조 데이터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스마트 제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이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DNA 분야의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동시에 스마트 공장의 공급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공급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요. 크게 두 가지 내역 사업을 구분되는데 선도 기술은 최대 4년에 36억 원까지,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적용 과제는 최대 3년에 4.5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도 보시면 스마트 제조를 3개 분야로 쪼개가지고 저희가 차별화를 지원합니다. 첨단 제조 분야와 그다음에 유연 생산 분야, 그리고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적용 분야로 구분해서 각각 저희가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8번 사업도 신규 사업인데요.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웰빙 바람이 많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과거에 신약 같은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건강기능식품 분야도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더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역 사업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가 POC라고 해서 Proof of Concept입니다. 단순히 과제만 기획하는 게 아니라 이 만들어진 과제들이 정말 규제 내용과 절차를 검토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시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좀 설계 가능한지 먼저 하는 단계가 최대 2개월에 한 1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먼저 POC 단계를 거치고요. 이 POC 단계를 통과해서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서는 다시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트랙 1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원료들을 실제로 고도화하는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새로운 원료를 개발하는 데 좀 더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에 6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기존 원료들을 고도화하기 위한 과제는 트랙 2라고 해서 최대 2년에 4억 원까지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특징은 건강기능식품도 과거에는 단순히 그냥 좋다 정도로 이렇게 홍보를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임상 테스트를 거쳐서 그 성능과 효능이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 지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전동시장 상점과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처음 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규모도 최대 2년에 20억까지 상당히 대형 사업인데요. 보시면 저희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들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기업,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대기업들이나 여러 가지 원격 플랫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좀 더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ICT 기술을 접목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 대상을 보시면 ICT 전문 중소기업이 먼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실제로 지원을 받을 지역 시장의 상인회 그리고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시장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ICT 기술 접목을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시킬지를 먼저 과제기획해서 제안해 주시면 최대 2년에 20억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리빙랩 활용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리빙랩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테스트베드라고 해서 어떤 기술이나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한지, 작동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베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드시 소비자가 참여하지 않는 공급 기업 중심의 테스트베드였고요. 이거를 정말 그 과정 중에 한번 소비자들 계속 써보면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니면 좀 개선할 점을 계속 피드백하는 그런 절차도 중요하다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리빙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기업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그 리빙랩에 참여를 해서 지나가면서 들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어떤 소비자 단어를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들이 이 리빙랩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니즈를 좀 더 정확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리빙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빙랩을 저희가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리빙랩 플랫폼을 선정하려고 하고요. 그 플랫폼에 대해서는 한 개당 10억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리빙랩 플랫폼 구축하고, 그럼 이 리빙랩에서 을 활용해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하는데 저희가 실증을 하고, 그다음에 검증 중심으로 하는 R&D에 최대 2년에 과제당 5억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1번은 해외 인증 규격 적합 제품 기술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수출을 하려면 그 나라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기술 규제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그 기술 규제를 저희가 만족을 해야지만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뭐 로아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술 규제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적합하게 해서 수출할 수 있을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기술은 다 만들어졌고 제품은 만들어졌고 그 해외 인증을 만족하는 데 집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제 규모는 최대 1년에 1.5억 원으로 약간 소규모 과제가 되겠습니다. 22번 사업은 연구위원 활용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사업도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연구장비 공동활용 사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R&D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R&D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다 저희가 중소기업 사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대학이나 출연원들이 이 장비를 사놓고 중소기업들과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등록한 장비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제우스라는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제우스 시스템을 검색해서 나 이 장비를 좀 써봤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그 이용료를 저희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업이 중심으로 하는 기업 선도형은 최대 6개월에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단순히 장비뿐만 아니라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석 같은 걸 하기 위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최대 6개월에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3번째는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R&D는 크게 과제 기획, 그러니까 어떤 걸 개발할까를 먼저 고민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짜 본격적 R&D를 하고 세 번째로 사업하는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데 저희가 대부분 사업들은 본격적으로 R&D를 지원합니다. 물론 단계별로 해서 과제 기획과 R&D를 2단계라서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어찌됐건 대부분의 예산이 본격적인 R&D 지원하는데 이 사업만큼은 R&D를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한 과제 기획에다가 좀 더 저희가 집중해서 지원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D 기획 지원 사업이 있고 맞춤형 기술 파트너라고 해서 애로사항을 도와주기 위한 파트너를 매칭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위기지역 스케일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한 조선이나 자동차 분야에 최근에 불경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소재되어 있는 기업들의 현장 수요나 아니면 스케일업을 하기 위한 R&D 지원까지 저희가 다양한 내역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번째 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 육성 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키아트라고 해서 산업부에 있는 R&D 전문기관이 운영한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사업도 저희 기정원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총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역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지역 주력 산업 육성 과제와 지역 스타기업 육성 과제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 육성 과제는 48개 미리 선정되어 있는 지역 주력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해당되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저희가 2년에 4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 품목 지정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지역 스타기업 육성 사업은 지자체별로 이 기업은 정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서 스타기업을 먼저 선정을 합니다. 이 지역 스타기업이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만 제한 경쟁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번째 사업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산업단지가 5개의 지역이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별표를 보시면 경북, 광주, 대구, 인천, 전남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의 산업단지를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혁신을 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개방의 혁신 바우처라든지 공동활용 R&D 그리고 융복합 R&D를 3가지 내역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번 사업은 연구인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R&D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도 중요하지만 인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중소기업들이 인력 채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3가지 내역 사업을 구분해서 지원하는데요. 이 사업도 작년까지는 키아트에서 수행하다가 올해부터는 저희 기존으로 이관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역 사업은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젊은 사람들이 만 39세 이하의 좀 신진 인력들이 채용할 때 최대 3년의 기준 연봉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연에서 파견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3년에 5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고급 경력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가 지원하는데 지원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관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아까 21년도에는 연구개발 혁신법이 시행됨으로써 모든 부처의 R&D 사업이 하나의 표준화된 프로세스, 그러니까 연구개발 혁신법에 따른 프로세스로 표준화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평가위원과 평가를 하기 위한 시스템도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요. 그 시스템을 저희가 아이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리스가 갑자기 도입되면 기업들이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또 사업별로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들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랑 협의를 해서 주요 5개 사업은 과제 수도 굉장히 많고 기업들이 갑자기 전환이 되면 너무 혼선이 크니까 일단 SM택을 활용하겠다라고 해서 기술혁신, 창성, 상용화, 산학형 콜라보, 공정품질 이 5개 사업은 올해까지는 일단 SM택을 통해서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나머지 26개 사업 중에 나머지 21개 사업은 이 RE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도 받고 평가도 하고 협약 체계를 하고 과제도 관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0개 사업이 현재 지금 개별 사업이 공고가 나왔는데요. 5개 사업은, 대형 사업은 SM택에서 그냥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크브리지든지 아이리스 활용하는 사업은 반드시 아이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회원가입도 하시고 과제를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공고는 일단 SM택과 저희 중기부 홈페이지 통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실제로 공고문은 올라와 있지만 아이리스에서 접수를 받는 사업들의 경우는 아이리스에 가서 등록하시고 접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 정구문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R&D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 상단에 책자에 있는 페이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기업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단기, 즉 1년 이내에 사업화 가능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기업 주도형 자율과제 20개에 더해 북부의 특화 4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며 전략산업형, 탄소중립 분야 등 5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1.5억 원으로 기업은 2천만 원 정도의 현금 매칭이 필요합니다. 총 사업 규모는 50억 원으로 2월경 사업 공고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필요한 응용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고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자발적 구매 확약을 확보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과제당 최대 1억 원 이내에 1년 이내 과제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 규모는 2.5억 원으로 올해 편성된 과제 수는 2개 내외가 되겠습니다. 북부 소재 기업이나 구매 확약 규모가 도 지원금의 10배 이상, 즉 10억 원 이상인 경우, 그리고 성과 공유제 이행 과제의 경우에는 우대하고 있으며 2월 또는 3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대중소기업 기술 교류 사업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즉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소재 부품 장비의 산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도내 소재 부품 장비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과제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에너지, 친환경 소재 등 다양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교류 사업은 지원하실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9천만 원 이내 1년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3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사업 공고는 2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중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사업 공모 이력이 없거나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 참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의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약 500만 원 이내의 직접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이나 기업 진단 또는 사업을 도출하거나 정부 R&D 과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실패한 기업이 있는 경우 사후 관리까지 기업 부담금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편성된 예산은 총 1억 원입니다. 2월 중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유 피혁 분야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도내 북부, 특히 양주, 포천, 동두천 등에 입지해 있는 섬유 피혁 기업의 수요 중심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섬유 피혁 기업이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R&D 과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과제당 최대 1.5억 원 이내에 1년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편성된 예산은 7.5억 원으로 5개 내외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나 북부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자리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인 경우에 우대하고 있고 2월경 사업 공고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 R&D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6.0억 원으로 기존에 있는 R&D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본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업으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연구자는 도내 연구지원기관, 즉 기업부설 연구소에 소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컨소시엄이 구성 가능한 자야 하나며 올해 9명 내외에 총 약 5천만 원 정도의 인건비, 간접비, 멘토링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월 중 공고될 예정으로 7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경기도민을 위한 R&D 제안 사업입니다. 경기도민이 갖고 있는 신기술 제안에 대해서 공모하고 이를 자유롭게 평가 지원하는 채널을 구축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제안하실 수 있으며 제안하신 과제에 대해서 선행 기술조사 그리고 과제기획 지원 등을 갈 예정이며 현재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고 반기 1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2억 원으로 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재부품 장비 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강소기업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7,500만 원 이내의 기술 공정 혁신 및 판로 개척 등 25개 세부 지원 사업을 선택형 패키지로 신청하여 지원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16억 원으로 20개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 부담금은 20%의 현금이며 2월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월드클래스 300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100 등은 본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외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끝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차세대 수소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그리고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계획에 맞춰서 경기도 주력산업인 수소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R&D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과 공동으로 연구협력하는 조건에 의해서
도내 수소 또는 수소 연관 중소기업에 지원하며 기업당 연간 2억 원 가량의 예산을 2년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올해는 3개사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요처의 제한과제 또는 중소기업의 자율 제한과제 모두 가능합니다. 3월경 공고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R&D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